자, 윤선도의 만흥입니다.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연시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시조 중에서, 우국충절, 연군지정, 요런, 주제로 쓴 시조들도 있지만, 자연친화적인 주제의식과 함께 이렇게 조선 중후기에는, 연시조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된다는 그 윤선도 작가라고 하면 좀 그렇죠. 윤선도의 만흥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뭡니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목의 의미를 보니까 기본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요. 가득하다. 뭐가? 즐거움이. 어디 TV 선정 같죠? 즐거움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1차 해석이 되죠. 그럼 어디에서 있는 즐거움일까? 라고 했을 때 자연 친화적인 삶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만흥을 굳이 조금 더 추가 해석을 하자면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이라고 정리해 줄 수 있다.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 전원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연 친화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자연 친화, 무라일체라고 여기에다가 한자 성어를 좀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아일체. 어떤 자연물과 나 자신이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 경지를 이야기하는데, 무라일체 경지를 이야기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꼭 자연 친화만 얘기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1수에 들어가죠. 자, 제 1수에 보면, 산슈간 바회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컨트리사이드 초가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연이 있죠. 산슈간이라고 하는 요 내용, 산수간, 산과 물이죠. 그래서 산슈 또는 산수, 산과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수간 여기로 좀 체크할 건데, 산수라고 하는 것은, 물과, 표면적인 의미는 물과 산이라는 강물과 산인데 강물과 산은 뭐를 나타냅니까? 바로 자연을 상징하는 거죠. 이 자연을 나타내는 이 표현법에서 대유법이 사용이 된 겁니다. 대유법이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띠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띠집, 여기에서 보면 움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띠집이라고 하는 것은 검소한 거죠. 검소함 또는 소박함이라고 볼 수도 있죠. 검소하고 소박하게 자연에서 묻혀 살고 있더니 요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죠. 산수간에 띠집을 짓노라 하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초장에서 초장, 중장, 종장이 되겠죠. 초장, 중장, 종장이 여기 요 두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초장의 어떤 상황을 요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빈낙도가 되겠습니다. 가난해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안빈낙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 모르는 남들은 웃난다 한다마는, 나의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한다마는 하는데, 여기에서 역세권에 20억 정도는 돼야지요 라고 하는데 화려하네요. 자, 남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비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 요 그림에다가 바로 볼게요. 남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속적 가치, 여기 돈 20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속물들이란 얘기예요. 속물. 그런데 다시 또 한 번 더 해석을 해주자면, 이 남들이라고 하는 건 자연 친화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정리할까요? 자연 친화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즐거움 모르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속세 있는 사람들은 자연의 즐거움을 몰라요. 그래서 남들은 웃난다 한다만한 나를 비웃겠죠.
예, 이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웃난다라고 하는 것이 단어 뜻을 물어보면 비웃는다예요. 비웃는다인데 요걸 한자로 또 써봐라라고 하는 내신형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거 조소라고 얘기합니다. 비웃는다, 조소. 자, 여기가 중장이죠. 그래서 여기가 중장이고, 그 다음에 요 두 컷이, 요 두 컷이 종장입니다. 아무래도 시조에서는 종장에서 주제가 나타나는 거죠. 어리고 캬의 뜻에는 해서 어리석고 시골뜨기죠. 어리고 캬의 뜻이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 어리고 샴 이건 시적 화자의 겸손입니다. 네, 그래서 어리고 샴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네, 시골뜨기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어리고 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위로 가면 첫 번째 네, 세상 물정을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이죠.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체크할 수도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부분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적 화자의 겸손함입니다. 화자의 겸손함이 나타나고 있는 편이야. 겸손함을 표현한 거죠. 자신을 낮춘 겁니다. 자신을 낮춰서 표현한 거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진짜 바보가 아니죠. 자신을 낮춰서 얘기한 건데 그만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여. 모자란 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타인의 눈에 볼 때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분인가 하노라 해서 샴의 뜻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분수인가 하노라 해서 주제어 여기 있네요. 내 분 동그라미 별표 2개 주제어죠. 네, 주제어가 제시되고 있네요. 바로 뭡니까? 안분지족 또는 초장에 있는 안빈낙도 요것이 주제어입니다. 내 분인가 하노라라고 해서 안분지족 또는 안빈낙도라고 하는 주제어가 나타나는 거죠. 나의 분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어를 제시한 걸로 볼 수도 있고 문제를 약간 비틀어서 내시는 분들 두 번째로 들어가면 요거는 운명론적 사고다. 이렇게 문제를 낸 것도 좀 본 적이 있어요. 운명론적 사고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건 좀 너무 좀 그렇고 그냥 자기 안분지족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윤선도의 어떤 소박함이 나타나 있는 겸손함이 나타나 있는 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수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제2수로 곧 넘어가겠습니다. 2수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 수는 이제 넘기기 전에 좀 미리 얘기를 하면 보리밥과 풋나물을 먹어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노는 거죠. 그래서 석세일을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